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강의는요, 2022년도 제2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2회 시험에서는, 지난번 1회 때보다는, 좀 쉬웠다. 약간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6문제, 한 문제는 거의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는 6문제가 나왔는데 그 6문제 중에 그 동계발전기 자속 구하는 문제가 아주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좀 풀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 문제, 계산 문제. 그러면 계산 문제가 6문제 중에 여러분께서 4문제 맞았다. 아주 시험 잘 보신 겁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 4문제 맞았다? 그러면 계산 문제 아닌 문제 14문제 중에 여러분께서 8문제만 맞으셔도 12개 충분히 맞았거든요. 그런 여러분 그 동계발전기 자속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 여러분이 딱 봐셔가지고 이건 내가 풀어본 적이 없고 이건 못 풀겠다. 그럼 바로 그냥 찍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할 수 없고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여러분께서 푸실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적으로 시간이 좀 아주 많이 걸리죠. 그런 문제 출제가 거의 잘 안 되는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한 번 이번에 나왔죠. 여러분 거의 지금까지 10년, 제가 10년 이내, 최근에라고 10년 이내로 말씀드리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12개에서 14개 정도는 여러분 무난히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상 변압기가 무부하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제 V1 시료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전류의 시료값이 이럴 때, 자, 무부하손. 자, 바로 이제 우리 무부하손이, 자, 변압기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철손이죠, 철손. 그러면 이제 철손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철손은, 자, 당연히 철손 전압, 전압은 1차. 자, 그리고 전류는 철순 전류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GV1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 야하고 야가. 자, 야하고 야가 위상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요? 바로 야하고 야가 위상이 동상이죠. 동상. 그래서 제가 지금 변압기 등가율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거 약간은 나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바로 여자 전류죠. 그때 여기가 이제 철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손은 손실이니까 우리가 전기적인 흐름으로 그릴 때는 저항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어차피 손실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자화 전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압은 V1이니까요. 야 곱하기 야가 바로 이제 철손인데 그때 야하고 야는 위상이 동상이다. 알면 다 풀었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제 V1의 시료값이 얼마예요? 자, 시료값이. 자, 지금 200은 무슨 값이에요, 여러분? 최다값이죠. 자, 최다값이니까 이제 루트 2로 자, 나누면 시료값이고요. 그러면 이제 철손 전류. 자, 이 철손 전류가 어디 안에 있어요? 바로 여자 전류. 이 여자 전류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죠. 여자 전류는 당연히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죠. 원래는요. 근데 이 철손 전류가 이제 여자 전류 안에 지금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야하고 야가 동의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야는 지금 3고주파잖아요. 3고주파. 여기 야가 기본파잖아요. 그럼 여기도 오메가 같은 기본파. 아야 동상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 저기 3도, 자 여기 3도 이제 최대값이니까, 자 여기라도 이제 루트 2로 나눠야 시료값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41번은 이제 제가 착각했네요. 큰일 날 뻔하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계산기만 누르면 이제 당연히 답이 없으면 좋은데요. 답이 없다 이렇게 계산기만 딱 눌렀을 때 답이 없다 그러면 뭐 내가 뭘 잘못 풀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효율이론 같은 데서도 많이 풀어보시겠지만 야하고 야가 이제 여러분 야하고 지금 야가 유상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30도 여러분 야가 이제 여자 전류가 30도 앞서죠. 지금 그러니까 유상차가 30도니까 자 같은 30도일 때는 여기 이제 같은 30도일 때는 이제 당연히 이게 답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60도고 여기는 30도니까 당연히 유상차가 30도니까 콜사인 30도. 우리가 철선도 단위가 와트니까요. 항상 단위가 와트는 여러분 이제 유효전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콜사인 30도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이제 누르시면 답은 여러분 이제 259.8 와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차가 존재하니까 콜사인 30도. 유상이 이제 차가 없을 때는 그냥 답은 이거죠. 네. 자, 42번. 자, 지금 제가 이제 앞에 때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뭐 거의 한 문제씩 뭐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럴 때도 제가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이 정류자 전동기는요. 자, 직류, 교류, 양용이다. 직류도 인가하고 전원을, 교류도 인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쓰는 전기는 이제 교류잖아요. 이게 전원은 다 교류를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류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직류. 특성은 직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전동기가. 근데 교류를 인가하니까 역률이 상당히 나빠진다. 그래서 그 역률을 갖다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보상건선을 설치한다든가 약계자. 약계자란 말은 이제 계자 권수를 작게 하고요. 이것처럼 계자 권수를 작게 하고 강정기자. 근데 약계자란 말은 이제 계자에 여러분들 계자의 누설 리액턴스. 이제 계자를 권수를 작게 감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가 이제 작아지니까 당연히 역률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높인다든가요. 뭐 등등.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전기자 권수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강정기자, 약계자, 강정기자고 해도 기전력을 적게 하면 또 역률 저하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단력전류를 크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단력전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여러분 역률이 더 나빠지게 되죠. 불꽃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이것도 이 정류자, 이 직권, 여러분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마찬가지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 처음에 이제 기동시킬 때 이제 브러쉬로 단락을 시키는데 그때 단락을 시킬 때 단락줄가 크게 되면 아주 쉬운 게 불꽃이 발생하니까요. 오히려 역률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락전류는 당연히 작아야 되니까요. 뭐든지 기본이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할지라도요. 자, 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부화 때 단자전압이 무부화 때 단자전압보다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 변압기는 어느 때가 전압이 가장 높아요. 당연히 기본이 이게 직류가 됐던 여러분 교류가 됐던 가장 기본이 뭐죠? 자, 우리가 모든 발전기 변압기 전원기기는 당연히 무부하 때 전압이 가장 높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부하 때 전압이 만약에 100V고 전부하를 걸었을 때는 당연히 전압강화를 하죠. 전압강화 때문에 전압이 작아지니까 그 무부하 때 전압과 전부하 때 전압 차가 바로 그게 전압 변동이잖아요. 전압 변동이요. 그런데 전부하 때 단자 전압이 무부하 때 단자 전압보다 더 크다? 자, 그게 이제 어떤 발전기냐고 물어본 거죠. 자, 우리 직류 발전기 그 특성 중에
여러분 이제 그 외부 특성 좀 기억나실라고 모르겠지만, 자, 여기가 무부하 때, 여기 무부하 때 전압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변압기든 이제 부하가, 여기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과의 관계가 외부 특성이죠. 그럼 이제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압은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죠. 우리 발전기 변압기는 정상적인 발전기 변압기죠. 이게 타여자죠. 그다음에 이제 분권 발전기는 여러분 이제 타여자 발전기보다 전압이 약간 더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점에 도달하면 여러분 이제 전압이 뚝 떨어지게 돼버리는. 이때가 거의 이제 그 단락시가 되는 거죠. 이게 분권 발전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발전기 중에 또 이제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복권 발전기는 차동이 있고 이제 가동이 있죠. 그때 전압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뚝 떨어지는 약간 이제 차동이죠. 차동 복권. 바로 이제 이런 특성이 바로 우리가 이제 수화 특성이라고 하죠. 수화 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가동 복권 발전기에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분권 발전기하고 제가 좀 자, 이게 이제 차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권 발전기하고 이제 거의 같은 특성을 갖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부족 복권이죠. 가동 복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부하 때 전압하고 거의 같은 특성을 갖는 게 평복권이죠. 평복권.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무부하 때 전압보다 더 전압이 더 증가하는 게 바로 이게 과복권이죠. 그래서 이제 무부하 때 전압보다도 전부하 때 전압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전압이 더 상승해가는 이런 특성을 갖는 게 바로 이게 직권 발전기 특성과 거의 유사하죠. 바로 과복권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린다면, 자, 이제 무부하 때 전압이 거의 제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제 잘 나오는 문제죠. 무부하 때 전압이 확립되지 못하는 발전기가 뭐죠? 직류 발전기에서요. 바로 직권이죠. 이게 무부하 때 발전되지 못하는 거죠. 거의 무부하 때는 제로, 거의 전압이 거의 제로 인 발전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직권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과복권처럼 전압이 상승하죠. 상승해가지고 이제 자속이 포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압이 떨어진다, 이렇게요. 이게 직권이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지금 여기 과복권하고 특성이 유사합니다. 직권하고. 단지 이제 무부하 때는 이때지만 과복권은, 이제 직권은 완전히 무부하 때는 발전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때는 정상적인 전압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전압이 확립되지 못한다. 그래서 무부하 시 전압이 확립되지 못하는 발전기는 뭐냐? 아주 시험 문제 잘 물어보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외부 특성을 제가 이제 다 그려드렸으니까 한번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도 이번에 처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처음 대두된 거지.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다 배운 거죠. 단지 문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 뿐이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직류 발전기에서 수화 특성을 갖는 발전기는 뭐냐? 또 차동복권 발전기는 어디에 이용되느냐? 그런 것도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강의는 여러분 다 했죠. 우리가. 안 배운 데서, 전혀 배우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수전동기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니어 모터라든가 뭐 릴렉턴스 전동기라든가 그런 아주 특수한 그 모터는 상당히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모터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터가 시험 문제 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에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강의를 다루지 않는 거죠. 44번은요. 직류기에서 다중증권. 자, 다중이 있죠, 다중. 그 다중도가 이제 M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MP, 다중증권. 만약에 이제 다중파권 그러면 여기 다중도. 그럼 들어가는 거죠. 다중도 막. 단중일 때.
단중일 때. 다중일 때는 이제 당연히 다중도망. 만약에 이중이다, 이중. 그럼 당연히 2배. 똑같죠? 팍권이든 중권이든. 이런 것도 다중 중권만 지금 계속해서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지만 다중 팍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이중 중권일 때 극수가 8극이다. 극수가 8극. 이중 중권으로 자 권선하면 자 병렬 수가 몇 개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새로운 문제를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죠. 자 45번은요. 자, 슬립이 ST 때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 2차 측 한 상의 저항 R투라고 하면 최대 토크 기동시. 자, 기동시. 자, 여러분 이 곡선이 이제 자, 유도전동이 토크 곡선이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최대 토크죠. 여기 전부와 토크고요. 약간 이제 기동시. 여기 기동시죠. 이때 이제 슬립. 이때 슬립을 우리가 전부와 슬립. 이때 슬립은 자, 최대 토크 슬립이라고 하죠. 최대 토크 슬립. 자, 그러면 기동시. 자, 여기 기동시, 기동 토크를 여기 전부와 토크와 같은 토크의 크기로 기동하려면 그때 얼마짜리 저항을 달면 됩니까? 2차에 얼마짜리 외부 저항을 접속하면 됩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만 쓰면 이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비례주의에서요. 비례주의에서. 자, 이 공식 기억나시죠? 이거 비례주의식이죠. 그때 기동시는 야가 몇 옴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기동시 슬립은 1이니까 1. 그러니까 여기서 야를 구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에서. 이런 공식은 뭐 여러분 이제 물어보지는 않지만 계산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오죠. 전부와 토크와 같은 토크의 크기로 기동해서 얼마짜리 저항을 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공식을 물어봤죠.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의 크기로 기동하려면 그때는 이제 최대 토크 슬립이 오는 거죠. 최대 토크니까 최대 토크 슬립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대 토크 슬립 식이 있거든요. 그 최대 토크 슬립 공식 그럼 여러분 기억하는 게 아니죠. 절대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최대 토크 슬립입니다. 여러분 야를 여기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여러분 식을 전개하면 이 식이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죠. 관련도 문제, 기출 문제, 기존에 또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식, 여기 대입하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1차적 저항을 무시한다. 대부분 100%죠. 여기 저항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제곱이 루트 100개죠. 그러면 이제 리액턴스 합이 얼마고 그때 2차 권선 저항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합이 만약에 2.0이다. 그리고 이제 권선 한 상의 권선 저항은 만약에 0.4다. 그러면 답은 1.65.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있죠. 잘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출제된 거거든요. 자주 나오지 등장하지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뭐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께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만 맞아주시면 되니까요. 그런만 문제만 맞아도 충분히 이런 거예요.